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세계의 군사 동향. 제가 발빠르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요. 흑해 지금 나토 전력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완전히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프랑스가 요즘 대단한 총대를 맸는지 라팔 그리고 미라지 2000 전투기를 보내서 실탄까지 장착하고 러시아를 굉장히 강력한 도발을 해버렸는데 정말 일촉즉발까지 간 거죠. 그리고 수에즈운하 딱 빠져나오면서 전투기 이륙시켰다가 F-35B 바로 그냥 지중해 바다로 꼬르륵 시켜버렸던 퀸 엘리자베스 항모 그 F-35B 드디어 건졌답니다. 보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바다에 빠진 영국 공군 F-35B 전투기 추락 3주 만에 인양됐다는 소식입니다. 손상된 부분 없이 멀쩡하다는데 과연 영국이 이 비싼 전투기를 고쳐서 다시 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동부 지중해에서 훈련 임무를 받아 이함하던 중에 스키 점프대 바로 앞에서 바다로 떨어진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 소속의 F-35B 전투기가 침몰 3주 만에 인양되었다고 영국 더 선지가 현지 시각 12월 7일 보도했습니다. 영국은 추락 사고 직후에 태스크포스를 꾸려 현장으로 급파하고 미국에게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사고 해역이 러시아 잠수함의 활동이 활발한 곳이어서 영국은 러시아가 F-35B의 부품 일부를 뜯어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한시라도 빨리 침몰 기체를 찾으려고 전력을 다했습니다. 영미 합동수색팀은 사고 발생 해역 수심 1600m 지점에 가라앉아 있는 F-35 전투기를 2주 만에 찾았는데요. 위치를 확인한 수색팀은 인양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미군의 지원을 받아 약 일주일간의 작업 끝에 전투기를 물 위로 건져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기체는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민감한 장비나 부품이 손상된 흔적은 전혀 없었다 라며 사고 기체는 수송선을 통해 영국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완전 침수된 전투기를 다시 복구해 사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영국 국방부는 F-35B 추락 당시 촬영된 항모 아일랜드 CCTV 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선원을 긴급 체포해서 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 중인데요. 퀸 엘리자베스와 영국군 F-35B 첫 작전 배치에서 액땜을 정말 심하게 치르는 것 같습니다. F-35B 이렇게 이륙하다가 여기 오른쪽 에어 인테이크 이 지역에 빨간색 공기 흡입 비물 방지하는 이게 말려 들어가 가지고 안 벗겨낸 것인지 아니면 옆에 있던 전투기에서 날아와 가지고 여기 확 그냥 들어가 버린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해서 공기가 충분히 안 들어오니까 그냥 양력을 못 받고 다이빙 해버린 것이죠. 다이빙 직전에 조종사는 이제 이젝션 해버렸고 자 그래서 지중해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러시아가 잠수함도 운영하고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라타키아 해군기지하고 크게 멀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이 타르투스, 라타키아 이 지역에서 러시아 전력들이 와가지고 이 F-35B를 건져 올린다든지 건져 올리진 않아도 여기에서 로봇팔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부품을 껍데기 외부 또 내부의 일종의 부품 이런 것들을 막 뜯어가면 이게 러시아가 전투기 개발하고 또 미국의 또 미 동맹국들의 전투기 주력 전투기인 이 F-35의 비밀을 파헤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신속하게 이 구조대를 급파해가지고 결국 이제 찾았어요. 사이드 스캔 소나로 찾고 그렇게 해서 위치를 확인한 이후에 건져냈는데 그 건져내는 것도 그 로봇 팔로 이제 무인 잠수정에 들어가서 로봇 팔로 튜브 장착해서 건져내었죠.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상황도인데 이렇게 해서 사이드 스캔 소나로 탐지를 했습니다. 탐지를 하고 해저 1600m에 침저되어 있는 이 F-35B 당시 이제 제이담도 장착이 되어 있었고 암람 두 발도 장착이 되어 있었고 완전 풀 무장하고 들어가 있는 이 상태의 F-35B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건져 올렸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튜브를 장착해서 건져 올렸고 그리고 이제 아무 손상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그러면 고쳐서 쓸 수 있냐? 저는 못 쓴다고 봅니다. 일단 1600m 해저라고 하면은 잠수함의 안전 심도보다 훨씬 더 깊죠.
잠수함 우리 뭐 장보고 같은 경우 한 250m, 그리고 손원일급 해도 뭐 400, 500m 이렇게 되는데 아주 강력한 고장력 강판으로 압력 선체를 적용한 이런 잠수함도 600, 700 들어가면 이제 파괴 심도로 들어간다 그러는데 1600m에 들어간 이 F-35 전투기가 이 외부 전투기들은 또 가볍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판이 대단히 두껍진 않겠죠. 잠수함에 비해서. 그 철판이 온전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찌그러지지 않고 온전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부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손상이 갔겠죠. 우리가 이제 뭐 여름에 태풍이 불고 이렇게 해서 침수된 차량들 그거 못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부품에 물 다 들어가면 그거 못 쓴다고 하는데 민물도 그런데 이 바닷물이 들어가면 부품은 그냥 전부 다 갈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 기골이 얼마나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동체도 다 찌그러졌을 것이고 그리고 부품은 전부 다 갈아야 되고 그걸 하면 차라리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비싸겠죠. 그래서 아마 그냥 이건 적당한 수리를 통해서 박물관으로 보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데 그 병사가 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 F-35가 어떻게 해서 다이빙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겠죠. 영국과 미국만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병사의 영상 공개로 이게 뭐 전 세계에 알려져 버렸는데 영국군 당나라 군대다 알려져 버렸는데 군사보안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소식인데 정말 위기일발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흑해 크림반도 남단의 러시아 해군기지 세바스토폴 인근 상공에서 프랑스와 러시아 전투기가 뒤엉키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의 대담한 도발이었는데 다행히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흑해 세바스토폴 러시아가 주장하는 영공 인근 공역에서 다수의 군용기가 접근하는 것을 러시아 전투기가 차단했으며 해당 군용기들은 모두 프랑스 기체들이었다고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서 스푸트니크 통신이 현지 시각 12월 8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상황은 프랑스 공군 미라지 2000 전투기와 라팔 전투기, KC-135FR 공중급유기로 구성된 세 대의 편대가 흑해 국제공역에서 세바스토폴로 접근하면서 벌어졌는데요. 이들은 국제공역에서 급격히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서 러시아 해군기지가 있는 세바스토폴로 접근했고 세바스토폴 남방 60km 지점까지 접근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해군 항공대 소속 수호이 27 전투기를 발진시켰는데요. 러시아 전투기들은 프랑스 전투기들 우측에 바짝 붙어서 기술을 돌리라고 요구하며 대치했고 프랑스 전투기들은 잠시 뒤에 서쪽으로 급선회해서 러시아 주장 영공 진입 직전에 다시 국제 공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프랑스 전투기들은 모두 공대공 미사일 실탄을 장착하고 있었다라며 이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실제로 라팔 전투기에는 미카 공대공 미사일이, 미라지 2000 전투기에는 매직2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었는데요. 미사일 실탄을 장착한 프랑스 전투기가 러시아가 주장하는 영공에 바짝 접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프랑스 군용기들의 이런 도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러시아에게 나토 차원의 경고이자 우크라이나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의 어드밴테이지를 얻기 위한 노림수로 보이는데요.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된 지역에서의 이런 도발,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끝났지만 그다지 현명한 처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야, 흑해, 블랙시, 흑해에서 여기가 지금 열점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크림반도인데 이 크림반도를 2014년도에 러시아가 먹어버렸죠. 왜냐? 이 크림반도 여기 세바스토폴이 있습니다. 세바스토폴. 여기가 흑해함대의 본거지예요. 그래서 소련이 해체가 됐죠. 그러면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세바스토폴은 도저히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흑해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에게 크림반도를 넘겨줄 때 이 세바스토폴만은 영구 임대하는 협상을 해서 세바스토폴은 자기들이 관할하고 그리고 크림반도 전체를 우크라이나로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안하죠. 그래서 2014년도에 푸틴의 공작에 의해서 여기 뭐 반군이 그랬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러시아군이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점거하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러시아로 가자라는 투표 과정을 거쳐서 러시아로 갔고 그로 인해서 지금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또 이제 크림반도가 여기 있는데 나머지 또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크림반도와 러시아 자기네들의 영토를 이어버리고 싶죠. 그래서 이 지역, 아조프의 연안에 있는 이 지역,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다시 반군들이 출동해서 우크라이나 전국 부근하고 교전이 벌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주장으로는 이 반군이 사실은 러시아군이 대거 섞여가지고 러시아군이랑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나토는 하지 마라 하고 견제하고 있는 것이고 러시아는 니들이 왜 간섭이냐 이제 이러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2시간에 걸쳐서 마라톤 회의도 하고 그래서 뭐 푸틴이 니들이 뭐 우리를 제재하든지 말든지 뭐 여기까지 간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프랑스가 라팔 그리고 미라지 2000을 동원해서 이 세바스토폴까지 훅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지금 이렇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크림반도고 세바스토폴 여기 영공 영해선이죠. 그런데 사실은 세바스토폴 또 이 크림반도는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영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러시아 영토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니들이 우리 영공까지 들어왔다. 영공 인접까지 들어왔다. 라고 하는 걸 러시아의 주장이고 국제적으로 볼 때는 그냥 우크라이나 영토 쪽으로 간 겁니다. 그걸 지금 프랑스는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딱 하니까 이 빨간 점 이게 이제 수호 27인데 확 들어와서 스크램블을 했고 일촉즉발까지 갔는데 이 수호 27이 찍은 사진을 보면 미라지 2000 앞에 서고 라파엘이 뒤에 섰네요. 그래서 미라지 2000에도 보니까 매직이라고 하는 15km짜리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장착되어 있고 여기 라파엘에는 미카 80에서 100km짜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장착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뭐 아차 하면 미사일 날아가면 서로 간에 조종사가 현장에서 판단해서 내가 위험하다 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수호 27하고 이 프랑스 전투기들이 정말 일촉즉발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기술 틀어서 돌아갔다. 그럼 프랑스 왜 이렇게 했냐? 일단 나토에서 그리고 유럽군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과시하기 위함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경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한다 하면서도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나토제하고 허용되는 그 무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전투기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투기 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서비스 하잖아. 우리 프랑스제 라팔 이거 사줘 라고 하는 그런 이 차원에서 프랑스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은 아닌가 라는 그 홍보 차원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홍보 차원에서 이런 일을 벌인다. 이거 현명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겠다 라고 하는 의지는 높이 살만합니다.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